말 그대로 태섭이와 준길이 20년 동안 친구였는데 아침에 불현듯 생각나는 전화 한 통화에 정치권이 다시 한번 공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이 두 분을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후배, 이 두 분보다는 좀 선배 검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우선 그 두 사람의 대화. 예. 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는데 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 법적으로는 예.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두 사람 대화의 공통점은 네. 최소한 이제 정준길 의원이 금태섭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로 정준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원장이 1999년에 안랩을 만들면서 산업은행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를 담당한 산업은행 직원에게 뇌물 명목으로 주식을 주었다. 네. 두 번째는 안철수 원장이 현재 목동에 있는 30대의 음악을 전공하는 여성과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정준길 의원이 금태섭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금태섭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다음에 정준길 의원 얘기가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알아냈다. 그리고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 부분을 세상에 알리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원장이 사회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지금 네. 금태섭 변호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금 네. 변호사 말대로 이 표현을 정준길 의원이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협박. 예. 법적으로도 협박입니까? 법적으로 협박일 뿐더러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 자유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위협, 영향을 주는 언동을 했다. 이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태섭 변호사 말처럼 그 뒷후단의 얘기를 정준길 위원이 했다면 정준길 위원은 이 선거 자유방해죄로 엄청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정준길 위원 설명처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단지 친구로서 시중에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으니 안 교수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검증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친구로서 충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네. 그것은 뭐 친구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법적으로 아무 죄도 안 될 확률이 크고요.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역사책을 살펴보면 부자지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고 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거든요. 예. 그 조선시대 개국 초기에 보면은 태조가 그 막내 아들 방석을 지금 세자로 세우니까 네. 태종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사실상 폐위시키고 그냥 시골 오지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친동생을 죽여버리고, 또 뭐 유방의 부인 여태우 같은 경우 자기 자식을 사실상 이렇게 가둬놓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뭐 이런 역사적 사례를 많이 보는데, 네. 한 사람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철수 교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인데, 예. 정준길 위원 말대로 친구 사이의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농담 속에는 엄청난 뼈가 들어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과연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협박이고 당연히 어떤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양측 다 한쪽은 이제 중앙지검, 예. 한쪽은 대검 중수부. 어떻게 보면은 검사로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두 사람인데, 예. 법과 관련돼서는 둘 다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제 얘기하고 그 부분을 밝히고 반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 가운데 지금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야, 그럼 20년 친구하고 그런 얘기도 못하나? 예.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어쩌기 지금 변호사님은 3학번입니다. 83학번, 예. 이분들은 86학번, 예. 아주 학번까지 지금 어제 다 나왔습니다. 예. 혹시 아십니까? 같이 또 검사 생활을 하셨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어떤가요? 개인적인 친분은 저도 없고요. 다만 이제 두 분 다 제 검찰 3년 내지 4년 후배들이기 때문에 예. 안에서 이제 두 분의 성품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검찰에 있을 때 이제 얼핏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정준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였고요. 이제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이라든지 공안 업무를 주로 하는 이제 차분하게 뭔가를 계획하는 이제 이런 성격의 검사였기 때문에 아마 정준길 위원이 먼저 전화를 해서 그런 내용을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하는 것들이 네. 아마 어떤 검사할 때 그 업무 스타일과도 좀 연결이 있지 않을까. 업무 스타일하고 정말 비슷하네. 하나는 공격적, 하나는 예. 어떻게 보면 방어적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일단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한쪽에서 제기하는 기획설입니다. 예. 공장 얘기. 그리고 예. 금태섭 변호사는 기자들과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자들과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준길 위원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건지 정말로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에서 이 문제가 공유화돼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업에 들어갔는지 예.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준길 위원이 친구한테 걱정돼서 전화를 한 건지 예. 그러면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이 기자회견 파문 이후에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첫째는 이게 이제 정준길 위원 혼자서 한 일이고 당이나 대선 기획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친구 사이의 전화를 금태섭 쪽에서 너무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대 포장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말이 여기까지 나온 이상 안철수 교수의 뇌물수수라든지 여상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상당히 지금 좌충우돌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대선 기획단 안에서 누군가는 안철수 교수의 비리에 대해서 뭔가를 열심히 파악하는 검증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예. 파악하는 팀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비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파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명박 정부하에 있었던 어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같이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불법적인 절차와 수단으로서 어떤 안철수 교수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캐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준길 위원 표현이 이제 금태섭 교수가 말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대선 기획단 안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단 정준길 위원이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새누리당이 정말로 이렇게 단체로서 똘똘 뭉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검증팀을 운영하고 네. 검증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누리당 스스로도 좀 명확히 밝혀야 되지 예. 않을까. 그리고 변호사님, 지금 정준길 위원이 어제 얘기한 부분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인이 담당 검사로서 맡았던 수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수사가 안철수 교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수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친구인 태섭이가 걱정하고 있더라. 예. 그럼 본인이 뭔가 알고 있더라. 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준길 예. 위원의 말을 들으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준길 위원이 당시에 했던 수사가 지금은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 관련됐을 것 같은 유력한 대선 후보. 검사 밖으로 나와서도 그런 자료나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법적으로는 무리 없습니까? 일단 직업윤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직업윤리에. 직업윤리에 예. 어긋나고 두 번째로서는 이 재직 중에 지득한 비밀을 일종의 그 누설을 하는 형태인데 네. 이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면 그런 목적, 즉 안철수 교수를 의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정준길 위원을 새누리당에서 스카우트한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얘기조차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팀을 이 스카우트해서 검증위원으로 구성을 했다. 뭔가 좀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일단은 정준길 위원의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교수를 바라볼 때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의혹이지만 나왔던 내용들이 뇌물, 여자관계, 그다음에 룸살롱, 그다음에 딱지 논란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이런 해명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뇌물하고 여자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교수 쪽에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딱지라든지 또 룸사롱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를 통해서 가볍게 해명하는 정도, 안철수 본인은 아예 그냥 무시하기 전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철수 교수가 룸사롱을 갔다 안 갔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 이게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이 싸움으로 가게 예. 된다면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바라는 입장은 예.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340조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군대에 있어서 모병제가 맞냐, 징병제가 네.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을 국민이 바라는 것이지, 예. 안철수 교수가 룸사롱을 갔느냐 안 갔느냐, 1,000억대 재산을 무슨 사회에 환원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뇌물을 주었다 안 주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고 엄정한 검증이 있어야겠지만, 네. 나머지 별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검증이나 해명이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 부분은 그 현영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구속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신분은 남아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오후에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구속이 되면 20일 후쯤에 아마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이제 어떤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새누리당에서 아마 그 후 순번이 비례대표를 아마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내용을 법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시선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